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지역 정치권은 설 밥상머리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는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일컬어지는 첫 TV 토론이 열리기도 했죠.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충청권 표심을 잡을 설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아울러 TV 토론에서의 평가는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한국외대 유용화 초빙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다음은 국민의힘에서 홍문표 의원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배재대행정학과 최우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평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지역구 연휴 기간 지역구 계셨죠? 네. 예, 두 분 다. 예. 그렇습니다. 민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역구 등에서 어떤 얘기 주로 들으셨어요? 이 얘기 이 의원님부터 좀 저희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2년 넘게 되다 보니까 네. 많이들 이제 힘들어들 하시고 네, 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생활 면에서도 그렇고 또 걱정되는 일들이 좀 많죠. 네. 반면에 이제 정치권은 네. 소위 대선 전국을 맞이해서 네. 네거티브가 좀 극심하고 네. 또 양극단을 치닫다 보니까 네. 정치권에 이제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러지를 못한 것 같다는 네. 걱정은 목소리가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하여튼 더 분발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중립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홍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시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지역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네. 5일장이나 네, 네. 슈퍼나 예. 또 기차, 역전, 버스 네. 터미널 많은 곳을 좀 다녀봤는데 네, 네. 우선 인사하기가 좀 죄송스러웠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경계하고 예, 그렇죠. 예. 또 이 경제권이 아주 엄청나게 불황으로 가고 네, 네. 또 이 코로나가 계속 극심하게 나오고 네, 네. 또 지금 우리 이 의원 말씀대로 이 대선에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네, 네. 불안하다. 네. 그리고 저렇게 정책 없는 네.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참 대선이 과연 제대로 갈 것이냐 하는 네. 불안에 염려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많은 분들을 뵈면서 네, 네. 우리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민생 그리고 대선 걱정 이런 가운데 어제는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요. 예, 요거는 두 분 평론가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제 TV 토론 누가 잘했다고 보세요? 예, 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시청률이 39%나 됐더라고요. 네네. 지사파 3사.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네. 그동안에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네거티브 공방 또 진흙탕 선거라니까 어느 후보가 제대로 된 후보인지 어느 후보가 이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네네. 특히 이제 유보층이라든가 무당파층 또 소극적 지지자층들은 그런 생각이 그래서 어제 39%나 나오는 아주 사상 초유 굉장히 많은 시청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게 이제 드러났는데요. 저는 이제 좀 어제 2시간여를 보면서 저희 이제 가정의 식구들하고 같이 봤는데 네네. 거기는 20대 우리 아들도 있었고 네, 온 가족이 보셨죠? 네, 예. 주부도 있었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가 너무 무지하다. 그런 거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은 다른 분이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 미래 산업에 대한 문제, 네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문제, RE100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문제라든가 수소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 너무 무지하다. 네. 그것은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25년 동안 이제 검사 생활만 했으니까 네, 네. 범죄인들 잡는 건 이제 잘하겠지만은 네, 네. 국가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지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네. 저는 솔직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약 통장 얘기가 나왔는데 또 모르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네, 만점이 네, 몇 네. 점입니까? 그러니까 40점이라고 그러고 또 서울적 카트라인이 몇 점이냐고 또 틀리고 네, 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주식 거래세 폐지를 안 하겠다. 네, 네, 네. 그 대신에 주식 양도세 폐지를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거는 개미들의 지금 개미 투자자들의 완전 희망을 꺾어버리는 네. 매매 거래할 때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반면에 재벌 오너들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편법 승계라든가 이런 걸 또 허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도 서민들의 삶, 이 국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없다. 이런 점들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혹평했나요? 예. 준비가 안 된 모습을 좀 보였다. 예. 네. 스튜디오를 막 달구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후보들이 참 많이 준비를 이제 하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동안에 뭐 선거 방송도 진행을 해보고 또 뭐 토론도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네, 느꼈던 건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토론 방송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네, 거기에 그 대해서 부분 저는 얘기하시는 회의를 좀 분. 느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어제 그 토론을 보면서 일단 소양 시험부터 좀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단어 몇 개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이 실력이 있네 없네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네, 그냥 네, 네. 그 정도는 기초 소양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하면 네, 네. 그냥 봐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단어 하나 모른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 하고 못하고 그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진행 자체가 사실은 국가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대화가 됐으면 하는 네. 바람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였고 네. 어제도 역시 이제 네거티브가 뭐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네, 대정동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네거티브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는 이제 공약과 관련되는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시간을 봤지만은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다 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그분이 완사이드하게 이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네, 네. 근데 그 기대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질문을 윤석열 후보에게 던졌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는 선방을 좀 한 측면이 있는 윤 것 후보가 같아요. 선방을 했다. 네, 선방.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했는데 네, 네. 대답을 너무 잘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표정이 많이 굳었어요, 어제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선방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까 그 유영아 박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네, 네. 약간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뭐 단어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이런 네, 측면들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청약 통장 뭐 이런 거는 지난번에도 몰랐는데 이번에 또 공부를 안 해갖고 오니까 네, 조금 네. 그런 측면은 있었지만은 이 대장동이라든 이런 문제 할 때는 확실하게 자신감 있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이미지들이 아마 유권자들에게 좀 자신 있는 모습으로 각인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누구죠? 안 후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예. 왜냐하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표정에서 너무 얼어가지고 네. 과연 저분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저희 아들도 같이 봤는데 아빠 저분 너무 많이 떠는 것 같아. 예. 입주위가 왜 이렇게 떨려? 예. 저런 분이 대통령 할 수 있어? 뭐 그런 좀 손해를 보신 것 같고요. 역시 네,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던 패턴대로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기대치가 높았고 예. 윤석열 후보는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기대치를 보정을 하면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 선거의 달인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TV 방송 토론도 엄청 하셨을 거고요. 예. 홍 의원님부터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두 박사님들이 하니까 우리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예, 점을 찍어 주셔야죠. 그래도 해야 됩니까? 저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줄 수 있는 유익한 네, 네. 기회였다. 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후보들 간의 각 평가는 네, 네. 저는 뭐 참 자제하고 싶어요. 네. 근데 단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주의 당이기 때문에 네, 네, 네. 한 말씀 드린다면 이 품격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저는 봤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덕목은 누가 보다도 국민에게 신뢰입니다. 네, 네. 믿음이고 그렇죠. 정직성. 그것을 이제
국민한테 심판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범주 내에서 상대와 논의하고 대화하는 것이 네. 전 국민에게 점수를 따는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어제 윤석열 후보는 그 품격을 지키려고 우선 애를 썼고 네. 또 그 질문에 보면은 이 국책 사업을 주로 상대에게 질문을 해서 네, 네.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나 숫자 몇 개 가지고 상대 골탕 먹이고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 네, 네. 예를 들면은 김혜경 이재명 네, 그 후보의 부인이요? 여사의 예, 예. 개인적인 요즘의 사생활 문제가 뭐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 얘기 일체 안 하고 네. 그거는 이제 국민에게 맡긴다는 거죠. 네. 그것이 난 품격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는 우리 윤석열 후보만 지가 평가한다면은 네. 나름대로 그동안에 공부를 한 것이 좀 국책 사업 위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네. 또 작은 사생활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그 품격 그것이 도리어 국민들에게 저건 대통령감이구나 이렇게 각인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윤 후보가 품격을 보여줬다. 네. 예. 이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우리 홍 의원님이 워낙 점잖으셔서 예, 예. 저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혹평은 안 하시고 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예.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도 거의 맞춰서 예. 저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본인이 좀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이어서 네, 네. 어려울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잘 나름대로 하려고 했다라고 네.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그 대장동 의혹권은 본인이 넘어야 될 벽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다음 토론부터는 조금 더 예. 국민들께 짧게 네, 네. 본인의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네. 좀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당에 가서 좀 저도 좀 그 조언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토론 방식이 너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네, 네. 쟁점이 좀 부각이 안 되고 네. 좀 이렇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네, 네.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다음 토론부터는 네.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방식이 예,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토론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근데 막상 저희들 선거에 나가서 방송 토론하면 빨리 수박 겉핥기든 뭐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나니까 네. 후보자들이 상당히 긴장을 했을 겁니다. 유 박사님은 지금 이 의원님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장동의 억울함을 어필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부족한 듯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잘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두 분 의원님께서 너무나 예. 점잖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재미없는데. 저도 아, 예. 점잖게 얘기해야 되나? 예. 그러나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 또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 문제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국감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6개월 동안 네, 네. 이렇게 끌어왔고 네, 네. 이미지를 뒤엄 덮는다 그럴까요? 네, 이재명 후보한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직접적 연관 부분 한 번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6개월 동안. 그리고 어제 이 후보가 얘기했지만 이득을 취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윤석열 후보가 전 윤석열 후보가 어제 대장동 문제를 그 7분 동안에 네, 주도권 토론인가 했는데 거의 다 쓰는데 거의 전 느낌이 검사가 뭐 취조하듯이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까? 왜 둘 중에 하나를 다 반하세요? 범죄자들 취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건데 왜 당신 왜 안 해? 막 그런 느낌까지 좀 받을 네. 정도였는데 대장동 문제는 여러 차례 언론이라든가 각 당의 이 논쟁을 통해서 밝혀졌지만은 네. 실제로 성남시장 시절에 100%의 공영 개발을 하고 싶었지만은 당시에 성남시 의회를 이제 당시 한나라당입니까? 한나라당 국힘 전이죠. 새누리당입니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 통과라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이재명 네. 후보가 75%까지 이익을 환수해서 성남시에 돌려줬다라는 문제. 그 부분은 아무도 반박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성남시장 그만둔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네. 그 성남의 하이에나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 이 하이에나들이 그것을 이제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네. 특히 이제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정권 때 관계 있었던 사람들, 네, 네. 검찰들이 지금 그 이득을 취해서 나눠 먹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혹이 있고 검찰에 수사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반격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마치 검사 취조하듯이 당신 설계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설득력이 물론 네,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시원하다 그런 네. 얘기도 했겠지만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결국 7분 동안 썼다라는 것은 네거티브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어제와 같은 토론에 굉장히 어렵게 열린 부분인데 네, 네.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이라든가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이재명 후보한테 좀 물어보면서 답변을 네, 네. 받아냈어야 되는데 올리 그냥 오직 대장동 문제에 당신은 연루돼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김만배 씨가 그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까지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했는데 윤석열을 죽일 카드가 있다라는 얘기 네. 문제. 또 이제 그 김만배 누나라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인 부친인 집이요? 예, 예. 거기에 집을 사줬다라는 문제. 네. 이런 연관성은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더 드러난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방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또 대장동 문제로 네거티브 하는 거야.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염증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최 교수님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김혜겸, 김건희 두 부인 후보들의 부인에 대한 얘기는 아까 홍 의원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뭐 일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뭐 저희가 좀 유불리를 따져서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네, 네. 어제 토론이 대장동하고 부인들 네, 네. 그 스토리로 아마 토론이 다 물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아마 이제 정말 설 바로 지나고서 이제 토론이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토론을 봐야 되는데 온통 이번 대선이 네거티브 선거로 가니까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서 조금 자제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양쪽에서 누구 하나 그 카드를 까면 네. 어차피 상대방도 그 카드를 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이미지만 나빠지고 어떻게 네, 보면 네. 본인들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었다. 저는 네, 그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홍 의원님 그 뭐 선거 치르면서 방송 토론 여러 번 해보셨지만 달변의 역설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꼭 말 잘하는 후보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지지율이 높은 건 아니었잖아요. 예. 이번 TV 토론 어떻게 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아까 모두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재명 후보께서 상당히 달변이고 네, 네. 또 이야기할 적마다 내용은 없는데 아주 응용변을 잘하는 그런 분으로 평가 있었는데 네, 네. 어제는 그것도 다 시로를 못 거뒀어요. 그 시간도 물론 없었겠지만은 어제는 이제 상대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상대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보다는 정책 이슈로 가는 네, 저는 네. 아주 그 부분이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 재미거든. 네. 어, 그렇죠.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했는데 뭐 폭탄 같은 게 터져야 그날 오늘 뭐 TV 토론이 뭐 있다 이런데 예. 우린 거기에 주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국가를 지도하는 네, 네. 대통령을 뽑는데 네, 저 네.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정책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냐 이쪽에 평가를 줘야 되는데 네, 네. 그 부분을 우리는 이 국민들이 점수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데 네, 네. 어제 윤석열 후보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다 네. 하는 부분에서 전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네. 또 하나 이제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양쪽 후보들이 그 상당히 어제는 첫날이라 그러니 뭐 자제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네, 네. 뭐 모든 후보들이. 근데 그 자제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지나치게 자제를 하면은 국민들이 알 권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 나는 토론 때는 상당히 그 국민들이 좀 이 주제를 좀 선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방송국에서 뭐 20개든 10개든 뽑아가지고 네, 네. 그거를 우리 후보들에게 던져주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고 네, 네. 평가하기가 쉬울 것이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냥 불쑥불쑥 상대 약점만 노려서 예. 그 지적하는 거는 네, 난 네.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네. 그 질문 조항을 만들어 갖고 네. 그리고 뭐 그 네 번이면 네 번 두 분에게 던져주는 그리고 네, 답을 네. 거기서 들어보는 네, 네. 그래야 평가가 공정하게 나오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토론 방식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네. 드리겠습니까? 저는 뭐 어제 토론에 관심 있게 지켜본 국민들은 네. 많으셨지만 네, 네. 실제 선거 결과나 또 여론 추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없을 거다. 각각 대부분의 예. 이제 그 국민들 마음 속에는 네, 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네, 네. 또는 어느 후보가 쉽기 때문에 나는 어느 후보를 택한다라는 네. 게 마음이 잡혀가고 있고 네, 네. 그 토론을 보면서 오히려 확정 편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네. 역할이 아니었을까. 네. 다만 이제 저런 건 있겠죠.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소위 중도층 부동층. 의 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는 데는 네, 네.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네, 네. 하여튼 순간순간 하나에 모두 다 진력을 다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이 계속될수록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국정을 지금까지 네, 네. 책임지고 왔던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네, 네. 아무래도 쉽지 않는 네, 네. 상황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제 우리가 정권을 이어받아서 네, 네, 국정을 네. 더 스마트하게 잘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네, 네. 비전과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네, 네. 특히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중요한 그 아이템은 네, 네. 본인이 뭐 이런저런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일 하나만은 확실하게 똑똑하게 잘 해내고 네, 네. 성과를 낸다라는 건 본인도 자신이 있어 합니다. 네, 또 평가도 네, 네. 그렇게 받고 있고 네. 그 점을 좀 부각시켜서 좀 하려고 합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네. 네. 그렇죠. 예. 저희 TV 토론 얘기는 두 분 평론가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예. 이 부분 뭐 네. 유 박사님 어떻게 TV 토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어제 보면서 저 점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문제인데 네, 네.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 타격론 얘기가 또 쟁점이 됐잖아요. 예, 그 얘기는 또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뭐 국민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드 배치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논란 속에서 배치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네, 네, 그렇죠. 북한도 물론 했지만, 그러니까 그 레이더 반경이 800km까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예, 그럼 예. 평택에다 이제 추가 배치해서 윤석열 후보의 명분은 사드를 추가 배치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막겠다라는 건데, 뭐 혹여 뭐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파장은 결국은 중국에 미치는 거죠.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네. 대중국가의 외교가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네. 러시아 문제도 생긴단 말이죠. 다 보게 되니까. 그것은 결국 미국이 이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게 만드는 걸 해주기 때문에 저는 사드 배치를 단순하게 안보란 추가 배치를 안보란 개념에서 이해하는 건 상당히 근시안적이다. 네. 그것은 이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네. 판단이 들고요. 이제 선제 타격론 문제는 그건 좀 무시무시한 거죠.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이 개성 부근에서 국지전들이 있었어요. 네. 뭐 그것이 6.25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고 뭐 우리가 요인을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개성에서 일어났던 그 국지전들이 이후에 6.25 전쟁으로 어떤 그 간접적 연관성이 있었단 말이죠. 선제 타격론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하게다 보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제 타격론에는 거의 전쟁을 하자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전쟁 발생 상황까지 갔을 때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전쟁 상황까지 발생했을 때는 선제 타격 말고도 여러 가지 전쟁 수단들이 동원될 거고 대통령이라면 그런 전쟁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외교적이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안정화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예. 점수를 잃었다. 상당히 예. 그 보수 우익의 엑스트림이 돼 있는 분들한테 표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유 박사님 보실 때는 정책 검증은 좀 어느 정도 됐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예, 최 교수님 어떻게? 예. 저는 이제 뭐 어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상 질문, 예상 답변, 네, 네. 예상 상황 뭐 네, 이 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네.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날 것이냐, 어느 대통령을.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네, 네. 처신을 하겠다. 명확하게 그리고 얘기 안 이제 했죠. 예. 예,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고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네, 먼저 네. 만나겠다 이런 얘기 하셨고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네, 먼저 네.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확실한 이 대북관 또 이 국제관계에 대한 생각이 확연하게 다르구나 네.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요즘 이제 가장 핫한 것이 이제 주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주택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대적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제 그런 전략인 네, 네.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집값을 단계적으로 하향시키겠다는 네, 네. 그런 이제 색깔들을 드러내면서 네, 네. 지금 1차전이니까 이제 워밍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본인들의 색깔을 서서히 드러내면서 네, 다음 네. 토론을 좀 기대감 있게 만드는 토론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지역 얘기 좀 해볼게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두 가지 커다란 이슈가 쿵 떨어졌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육사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 육사 이전 충남도가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데 안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까 사드 얘기 유 박사님 하셨는데 사드 추가 배치는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했고 여기다가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인가요? 계룡대나 논산에 사드를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서 지금 충남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갑자기 던져진 화두들, 예.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지역의 네, 그 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런 공약들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네, 네. 하나만 보고 후보들이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는데 네, 네. 저는 국가적으로 이제 어디에 위치하는 게 최적지냐라는 네, 네. 건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사를 같이 이제 수렴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던져 놓을 경우에는 네, 네. 갈등만 더 증폭되고 네, 네.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네, 네.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고 네, 네. 값비싼 소모적 갈등만 네. 유발하게 된다라는 네. 점에서 이 지역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네, 네. 물론 표가 급하긴 하지만 네, 네. 좀 신중하게 지역의 여러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들으면서 예.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야 모두 좀 성급했다. 네. 예. 홍 의원님 이쪽 지역구시잖아요. 또 충남이 지역구시니까 예, 충남에 관한 얘기입니다. 둘 다. 그래서 좀 제일 마지막에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공약은 신중해야지요. 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과정이나 꼭 거쳐야 된다. 네, 네. 후보가 불쑥불쑥 내놓은 것은 안 된다 하는데 네, 네. 이 윤석열 후보께서 이 육사 문제는 우리 네. 충남 의원들하고 네, 네. 전문가들하고 이야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배경은 논산 훈련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계룡에 상군 사령부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국방대학원이 있고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우리나라 국군을 지킬 수 있는 네, 네. 안보의 그 기본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에 육군사관학교가 오면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거고 또 네, 그것을 이제 많이 이것저것 살펴보고 네, 네. 그 후보께서 이제 말씀을 한 건데 네, 네. 여기서 저는 이제 바로잡고자 하는 거는 어제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아까 어느 우리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이 뭐 김재섭 예, 전 비대위원 예, 예. 언급했다는 거는 네,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는 참 크게 잘못된 것이고 네. 이쪽 충청권을 잘 알지도 못하고 네. 또 사드의 기본도 모르는 분이 네. 그 얘기를 했다 생각을 갖고 네. 저희 충청 의원으로서 참 분개를 하는 거죠. 네. 아까 같이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는 네, 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네. 군사 전략 차원에서도
도리어 이쪽을 특구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그 특구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네. 이 충청권의 소위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곳으로 네. 만드는 것은 육사가 꼭 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사드 배치는 해야 되는데 네, 네. 지역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캠프에서 물었을 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절대로 안 했는데 마치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잘 모르는 친구들이 네, 그 네. 얘기를 한 것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막 와전이 돼서 지금 네. 아침에 떠들거든요. 네. 그래서 참 저는 이 방송에서 그 분명히 윤석열 후보는 네. 사드 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네. 대통령으로서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네. 후보로서. 네. 그런데 그 지역 사드 배치를 어느 곳에 하느냐는 것은 네. 절대 얘기가 안 나왔다 네. 하는 걸 좀 바로잡고 싶고요. 네. 네. 저는 아까 우리 유 교수님이 말씀한 데 대해서 좀 반론을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중국 눈치 봐가면 한국 안보를 해야 됩니까? 저는 혹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우리 동포니까. 그런데 중국 눈치 보고 한국 방위를 갖다가 한국 안보를 의존하는 것은 저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아니 중국이 사드 배치나 그 많은 지금 전쟁 물자를 만들면서 우리하고 협의합니까? 우리 전혀 관심 없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도 할 거 다 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왜 사드 배치를 하는데 중국 아까 말씀을 하셔서 참 개인적으로 저렇게 사고를 가지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내 가져서 반론한 건데 중국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주국방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가져야지. 네. 북한은 지금 뭐 작년 1월 달입니까? 26번인데 이번에 2월 달 들어서서 지금 7번을 쐈잖아요. 네. 그래갖고 네. 지금 30번을 넘게 사드를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방어책이 있습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게 걱정한다고 해서 안보가 지켜지고 국민의 생명이 보장이 되느냐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사드는 이런 엄청난 국가의 전환이 오기 전에 사전에 이걸 막자는 다운에 아마 윤석열 후보는 이 얘기를 이 카드를 꺼내서 네, 네. 이 사드를 사전 배치 이 부분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려야 이 될 것 부분 같은데. 짧게 좀 발언해 주십시오. 예, 주제랑 사드 좀 추가 벗어나- 배치죠. 네, 이미 네. 사드는 송지에 들어 있어요. 사드 추가 배치와 북한으로부터 위협에 대한 우리의 안보 시스템하고는 네, 다른 네.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군사 대국으로서 넘버 5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재래식 무기라든가 북한의 미사일,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블록으로 딱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사드를 추가 배치냐 이거죠.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사드 추가 배치는 북한을 막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분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죠. 중국과의 분쟁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미중 관계가 안 좋은데 과연 미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데 동의할 것이라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악화시키는 관계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의 관계, 이러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속에서 사드 추가 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으로서 만든 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블록 시스템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상당히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드 추가 배치를 하느냐? 그래서 이 국제 문제와 국제 분쟁화 시키는 관계로 또 한미 간에도 그건 이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그렇게 부분은 생각하는 뭐 거죠. 저희가 주제에서 좀 벗어난 거라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최 교수님, 예. 짤막하게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드 얘기는 안 돼. 다른 얘기 해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죽 써서 뭐 네, 준다 네, 뭐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충청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여야 악재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우주청 같은 경우도 아, 예, 그 얘기도 여쭤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대전에서 공을 많이 들였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시발된 그런 그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네,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쪽 경남 사천으로 가겠다는 네. 또 뭐 어떤 그러니까 야당 후보의 이제 공약이 나오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아까 그 논산 뭐죠 그 저기 육군사관학교 문제도 그거 충남에서 계속 공들여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네. 그게 후보의 말 한마디 고향 가서
여기에는 뭐 국가를 위해서 뭐 싸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안동으로 가야 돼.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 지역에 계시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지역의 그 다선 의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 분한테 짤막하게 네,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여기 나와서. 네. 예. 또 과학 전문 국회의원 여기 나와 계시거든요. 예, 예. 뭐 충남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육사 이전 사드 배치가 뜨겁지만 대전은 또 항공우주청 이 문제가 좀 지금은 좀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사천에다 공약을 하셨죠. 근데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방사청을 그럼 대전으로 옮기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분은 전문가시니까. 예, 예. 저도 시간 많이 진주 드리겠습니다. 가서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앞에서 네, 네. 사천 지역 주민들이 그 사천으로 이제 그 항공우주청을 네, 네. 신설 유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덕담 수준의 말을 해가지고 곤욕을 치렀는데요. 네, 네. 이 항공우주청 문제, 방사청 문제 이거를 마치 어느 지역에 하겠다. 네, 그리고 네. 또 반발하니까 그럼 방사청을 주겠다. 네. 이거는 국가 정책에 이러면 안 되죠. 네. 예. 그야말로 물론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의 총체적인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에 관한 또 어디가 최적지이냐라는 국가 정책과 이익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가의 설계하고 관련되게 네, 네. 결정해야 될 문제다. 네. 후보가 그냥 툭툭 던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네, 네. 또 이제 육사 이전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도 그 분명히 이제 지금까지 공들여 왔던 지역의 문제가 있는데 네, 네. 공약으로 던질 경우에 네. 자칫 지역끼리 이제 갈등이 부추겨지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점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각 후보나 각 정파에서는 그 점을 고려해서 공약을 네. 내세울 때는 특히 지역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울 때는 더 큰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네,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저는 뭐 저희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정책을 각 지역에서 산출하는 건 각 지자체에서 해서 각 후보 진영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재명 후보한테도 대전, 충남, 세종, 충북에서 충청권 각 지자체별로 자신들의 현안되는 공약을 네. 될 것을 제출했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셨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공약을 이렇게 각 정파에 전달만 하지 말고 충청권 같이 또는 정치인들하고 같이 이게 좀 수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조금 더 결집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떤 경우는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충청권 의원들도 정파를 막론해서 좀 한번 모여가지고 좀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또 지자체 의원들하고 한번 그 같이 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네.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이 그런 생각과 마음에 갖고 있는 거는 저도 존경을 합니다. 뭐 충청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국토 중심의 아까 얘기한 대로 논산 훈련소나 네, 그리고 여기 상권의 사령부 또 국방대학 이런 부수적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여기 육사가 봤을 때 아주 제격이고 네. 그리고 시스템화돼서 국가의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데서 충남에서 지난번에 이거 공청회를 했었던 거예요. 네, 네. 이 공청회 한 시도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을 우리 공약으로서 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전달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에 가서 육살 거리 가겠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충청을 완전히 무시하고 홀대하는 거죠. 아니 원래 했는데 그거를 안동에 가서 육사를 이쪽에 갖다 놓겠다. 그리고 호남에 가서는 또 호남 홀대라고 얘기하고 경상도 가서는 또 경상도 홀대라고 그러고 이 사람 얘기는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입만 열면 속된 말로 거짓말하는 거야. 그건 뭐 아니 그래서 내 얘기 들어. 예. 좀 그래서 이따가 반론지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충청권에서 우리가 공청회를 했고 네, 네. 이 문제 갖고 이 전문가들 모시고 패널들 그렇죠. 11명이 모여서 이걸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충남 의원들 네. 두 번이나 만나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아 가지고 결국 이런 이제 말씀을 한 거거든. 네. 그런데 그거를 의원들이 충청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는데도 무시하고 안동 가서 육사는 이리 와야 된다 했다면은 그거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죠. 아니 그래서 어? 아니 어. 이제 의원님 말씀 예, 잘 반론하시죠. 알겠고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항공우주청을 충청 지역 특히 대전에서의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거기 가서 또 그렇게 사천에 하겠다라고 한 건 또 똑같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방사청은 저희는 저 육사를 충남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대전에서는 도와드릴 테니까 그 우주청 그 항공우주청보다는 우주청이죠. 우주청에 대해서는 대전에 그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충남 의원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봤을 두개 다- 때는요. 잠깐만요. 아니 뭐든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전문가들의 이 아이디어와 또 고민 또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방사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충남과 대전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네, 네. 또 충청.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지금 방사청이라고 저희들은 봤던 건데 지금 말씀한 대로 뭐 조금 욕심내면 우리가 정권 잡으면 2개 다 갖다 놓죠. 예,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아니, 정리하고 제가 예, 최 교수님 한 말씀 듣고 말씀만 좀 더 마무리할게요. 드리면 예, 예. 그렇다면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우주청이 경남 사천에 간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네.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도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네, 어디다 둘 것이냐 네. 이 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청권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이슈 파이팅이 가능한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네, 이런 네. 것들은 소신을 가지고 말씀 좀 해달라 그런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이 좀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준비한 얘기들이 많은데 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슬슬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관전 포인트도 좋고요. 앞으로 대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전망도 좋고요. 이 얘기는 우리 유영아 박사님부터. 예. 점잖으신 두 의원님께서 예. 잘 지적했듯이 이번 선거가 이 진흙탕 선거, 네, 네. 네거티브 선거,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상당히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공약에 대한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고 또 그 노출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약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가 그래서 아마 시청률이 높았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 네거티브라든가 진흙탕 또 비호감도 선거가 이렇게 구도를 잡지 말고 프레임을 짜지 말고 네, 정책과 공약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거기서 예를 들면 중도층이라든가 20대층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주는 그러한 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지금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아까 이제 그런 뭐 방사청 문제라든지 뭐 네.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선 토론회가 딱 3번이거든요. 공식적으로 하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토론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이슈를, 지역의 정책을 너무 쉽게 던지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관위에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토론회는 아까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네. 예,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런 토론회가 네. 돼야 된다. 그걸 좀 강력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당의 주요 후보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충청권 토론회를 했는데 본선 과정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홍 의원님. 예, 이게 마지막 발언입니까? 네, 네, 마무리 그래요. 발언입니다. 저는 아까 그 중간에 나왔었던 북한이 한 달에 7번씩 미사일을 꼭 딱 청소듯 네, 이렇게 우리한테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 후보라면은 네, 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소위 이 사드 네, 이 네. 문제는 꼭 다음 대통령 될 분들이 공동의 관심을 갖고 네, 네. 저는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충청권에는 가뜩이나 홀대를 받고 있는데 육사는 꼭 우리 네. 논산으로 와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충청 홀대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가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66명의 장차관이 있습니다. 네, 네. 정식 티오가. 네. 근데 이 박범계 의원 이분 하나 법무부 장관이고, 네, 네. 이 충남 대전 이쪽에는 장관이 하나도 없어요. 66명 중에.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에 홀대받는 이와 같은 것은 전 극복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혁신도시법은 우리가 180만 명의 대전 충남 그렇죠. 서명 받아서 국회에서 네, 통과했잖아요. 네, 우리 네. 이상민 의원이 앞장서고 네, 네. 해서. 두 분이 앞장서셨죠. 예, 그랬는데 지금 혁신도시법 안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안 되고 있어요. 시즌 2요. 예. 그런데 이건 대통령 밑에 네. 혁신도시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1년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네. 대통령은 지금 아무 답변을 않고 있어요. 네. 이것도 충청도의 홀대예요. 만약에 이게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혁신도시법이 통과됐는데 공공기관이 이전이 안 됐다면은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KBS 방송국 같은 것도 네, 이 네. 충청도에 이 대전은 있지만 충남에는 없어요. 네, 네. 이 철도도 지금 단선철도 네, 디젤 네. 기관차 타고 다니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가 참 홀대를 받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걸로 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국가 균형 발전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홀대받지 않는 네. 그런 선거가 됐으면 저희가 좋겠다. 이 의원님 마무리 발언도 들어야 돼서요. 네. 예, 예. 의원님. 이제 국가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또 양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군 개척 또 지역적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고요. 결국 이것은 실제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보를 선택할 때는 네. 내건 공약뿐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느냐를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 사람의 역량과 의지 또 뒷받침하는 정치 세력의 그 힘 이런 거를 함께 고려해 주셔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분 마무리 발언 잘 들었고요. 네, 이번 대선 과정을 쭉 한번 돌이켜 보면요, 후보들이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일이 유독 많았죠. 그래서 때 아닌 사과가 풍년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3월 9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품격이 높아지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